요새 전세 보증금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시작 안 합니다. 제가 보증금, 원금,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 때만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판단한 뒤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소송을 권유드리니 일단 문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만 딱 도와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당연히 이기거든요. 임대차 기간 지나면 당연히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승소하면 뭐예요? 승소하고 나서 임차인분 계좌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승소하고 나서도 집주인이 돈을 여전히 안 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승소하고 나서 실제 내가 돈을 받아주는 과정까지 변호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변호사법에 판결 선고가 나면은 변호사는 거기까지만 일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하고 승소 받았습니다. 이제 알아서 돈 받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소송 판결까지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딱 세입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보증금을 저희 계좌에 받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드린다는 것이 저희 로펌과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계좌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지만 변호사가 승소 후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실제 피해 회복을 못하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아줄 때까지 도와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계좌 압류,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정말 많은 문의가 오거든요. 근데 요새 AI 시대잖아요. 저는 좀 AI랑 친한 변호사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한 대로 관리하고 소송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더라도 심지어 저랑 한번 만나지 않고서라도 보증금을 여러분 계좌에 넣어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제가 웬만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승소하고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한 3, 4년 요 사이에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깡통 부동산, 아무 가치 없는 부동산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극단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감옥 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산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가 소송 수행해서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피해 회복, 실제 내 계좌에 보증금이 얼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 요거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와드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 진행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년차 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소송을 해봤는데 제일 많이 해본 소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간 너무 많은 소송 의뢰가 들어왔고 저에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때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적절히 수행해야 되고 소송 끝나고 강제 집행 절차 그리고 민사소송 외적으로 형사고소 절차까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그냥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지만 저는 그 소송 전 단계, 소송 단계, 소송 후 단계, 소송 외적인 단계까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신이 있는 게 보증금 반환 소송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웬만큼의 최고의 대응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주인의 가장 단골 멘트 뭐냐? 보증금 돌려달라 하면요, 죄송한데 다음 세입자 구해야 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단골 멘트거든요. 요 멘트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되면 소송은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야만 보증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런 불이익이 집주인에게 가해져야만 집주인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사실 돈이 있어도 줄 필요가 없어요. 언제 줘도 보증금 원금만 주면 되거든요. 6개월 뒤에 줘도 그냥 원금만 줘도 되는데 집주인이 왜 먼저 줍니까? 다음 세입자 구해서 주지. 근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옥 갈 수도 있죠. 이자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보증금 금액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한테 물려내야 되니까 겁이 나서 집주인이 어디서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상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